영상이 자꾸 중간에 눌려가지고 끊기는데, 좀 전까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옳고 그름이라는 거 역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과 문화적 정서 뭐 등등 이런 많은 요인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물며 같은 동시대에 어떤 나라에서는 A와 B라는 어떤 주장이 있을 때, 어떤 나라는 A가 옳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 가면 B가 옳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옳다 그러다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세뇌당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리 잡은 것들이다. 때문에 옳다 그러다 하는 것 자체가 순수한, 뭐 이렇게까지 정의하기는 그렇지만 순수한 진리적 차원에서는 과연 옳고 그름이 정말 진실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맞긴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갑자기 뭐 그런 영화가 떠오르는데, 한 사업가가 빈민촌이 있는 대지를 다 사들이고, 그래도 좀 생각을 해서, 이건 그냥 사업가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대지를 사들였기 때문에 사실은 보상 같은 것도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인간적 차원에서 거기에 판자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구나. 대지는 사들였지만 거기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뭐 그런 법안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보상을 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집들을 헐고 거기 이제 새로운 건물을 올려서 보다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어떤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건물을 건설하고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가가 진행을 했다고 칠게. 그럼 사업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당한 보상을 하고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건데, 그렇다고 합리적인 금액이 아닌 사업가가 뭐 손해를 보면서 그들에게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보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아마 최대한 비용을 물론 아끼려고 하겠지. 거기서 이윤을 남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보상은 법적으로 절차를 잘 밟아서 분명히 진행했을 거고, 그건 어떤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진행이 됐을 텐데, 입장을 이제 바꿔서 유일하게 평생 빈민촌이긴 하지만 살아왔던 터전인데 어떤 사업가가 난데없이 갑자기 도시 계획을 한다고 밀어내고 보상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그 금액으로 지금과 비슷한 곳을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어디 살만한 곳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이고, 그래서 난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버티면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무력을 쓰는 과정, 뭐 이런 이제 영화들이 가끔씩 이제 소재로 올라오곤 하는데, 서로 입장을 달리하면 뭐 누가 옳다 틀렸다 하기 전에 이게 참 바보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건데, 인간이 사는 세상은 인간에 의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고, 어떤 측면에서는 더 나은 환경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과연 그렇게 버틴다고 해서 그게 이제 가끔 영화들은 보면은 이제 그렇게 버텨서 거기서 뭐 무력을 행사하는 그들하고 막 싸움을 하면서 그 빈민촌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법적으로 어떻게 또 잘 해결해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서 승리하는 걸로 끝나는데, 과연 그러고 그렇게 영화는 끝나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이길 가능성도 없고, 설령 이겼다고 한들 또 누군가가 다른 사업가가 나타나서 분명히 똑같은 일을 벌일 텐데, 그때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넓은 측면에서 보면 빈민촌을 싹 밀고 새로운 도시 건설을 하는 게, 왜냐면 빈민촌이라는 게 거의 판자촌일 텐데 거기서 화재가 일어나면 더 위험하기도 하고, 살기 좋은 환경은 솔직히 아니고, 그걸 싹 밀고 보기 좋게 새로운 도시를 한 사업가가 맡아서 한다는 것도 국가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일 테고, 당연히 국가는 미래적 차원에서 손을 들어주고 그에 따른 보상까지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입장을 바고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니다 이거란 말이야.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참 바보 같아. 인간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고. 분명히 빈민촌에 있던, 그렇게 환경에 지배를 받던 한 인간하고, 그리고 사업가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란 인간하고, 아마 환경 자체를 태어났을 때부터 서로 입장을 바꾸면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결국 빈민촌이라는 건 언제든 그렇게 도시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싹 밀어내고, 수도 시설도 다시 하고 가스도 좀 들어가게 하고 전기도 다시 정비를 해서 안전한 곳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맞는 거잖아.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일이 닥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하는 게 맞고,
그냥 그 상황만을 놓고 사업가는 나쁜 놈이고 거기 살던 비민촌의 사람들은 착하고 착하다. 국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위험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글쎄 착하다고 해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누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단 말이지. 그리고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누군가는 그 이익 속에서 삶 전체에 걸쳐서 이업을 받고 먹고 살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고, 제 아무리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익을 추구하는데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런 상황은 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조금 민감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한때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도시개발 정책으로 많은 일종의 무력이 행사됐었지. 과연 그런 것들이 틀렸다, 이렇게만 바라봐야 하는가. 그런 게 없었더라면은 여전히 지금 빈민촌으로 비웠는데, 그럼 빈민촌에 화재 위험도 있는, 전기도 잘 원활하지 않고 수도 시설이나 가스 시설도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아주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옳다는 얘기는 또 아니잖아. 누군가는 삶 전체에 걸쳐서 핍박을 받고 힘들더라도 한번 그렇게 개발이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등 좀 더 나아진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계획되는 게, 그렇게 바뀌는 게 결국 맞는 얘기인데, 이걸 얼마나 피해를 당한다고 보는 그 당사자들도 그나마 좀 덜하게 고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보상을 할 것인가. 그럼 이 보상을, 결국 사업이라는 건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사업을 하면서 보상금을 늘릴 수 없는 거고, 그럼 이런 부분은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둘 사이에 분쟁이나 문제를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 역시 참 쉬운 일이 아닐 테고. 그러니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이 그냥 인간이 하는 일들은 다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 그렇다 그러다 옳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세상에 강자로서 혹은 약자로서
이왕이면 강자의 삶이 낫겠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고, 적어도 약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보는 쪽은 이왕이면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환경에 지배를 받고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문제는 헤어나올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야.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일이 터지기 전에 거기를 떠났어야 맞는 건데, 일이 닥치고서야 준비되지 않은 채 그걸 감당하기가 힘든 거지. 어떻게 보면 이미 정해져 있는 순차라고 볼 수도 있고. 말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갔는데, 솔직히 나도 이거 평소에 고민하던 거긴 하는데, 옳고 그르다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아무튼 물론 쉽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현재적 입장에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 그리고 국가적 상황, 문화적 배경, 이런 기준 하에 그냥 누구나 이것이 옳다 혹은 그러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단순히 옳다 그러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옳고 그름을 또 바꾸는 건, 그리고 그 시대가 점점 바뀌는 건 역시 우리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는 시대의 흐름이 약자를 위해서 바뀌어가야 하는가 혹은 강자를 위해서 바뀌어가는가 등등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시대의 흐름이 약자를 위해서 바뀌어 왔을까? 시대적 흐름은 항상 강자를 위해서 변해갔다. 설령 그것이 취지나, 그걸 뭐라고 그래? 명분이라고 하지. 명분을 중요시하지, 개혁을 하는 사람들. 그 명분이 약한 자를 위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명분을 세우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개혁을 하게 되면 그 개혁을 한, 약자를 위한 명분을 가지고 개혁을 한 자가 다시 강자가 돼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더 강한 강자가 현재의 어떤 흐름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되풀이 왔고, 그 기준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모두에게 공평할 수는 없다. 왜냐? 인간은 각자 생각하는 게 틀리고, 그리고 생각하는 또 그 생각에 의해서 기준도 틀릴 것이고, 누군가는 이것이 좋다고 하면 누군가는 이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좋다고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닌 뭔가 평범한 것이란 얘기인데, 그런 일들은 찾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 이것이 꼭 우리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측면이든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매 한 가지다. 자기가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 선한 자들을 위해
그렇게 명분을 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또 그렇게 시대가 바뀌면 그 안에서 또 누군가는 약자가 돼서, 일명 약자는 선하다는 공식은 어디서 발생한 건가? 또 그 약자들 선하다고 하면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약자가 또 있다고 하겠지. 그리고 언젠가 그것들이 마치 상처가 곪아서 어느 순간 터지듯이 그런 약자와 본인들이 스스로 약자는 선한 자라고 이퀄 시킨 그들의 세력이 누군가의 또 주도하에 명분을 가지고 또 그 시대를 주관하고 있는 일명 강자는 악한 자다라는 이퀄을 또 성립부 아래 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시대가 바뀌면 여전히 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상황이, 사람들만 바뀌고 뭔가 기준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이 또 흐를 거란 얘기죠. 결과적으로 매번 그렇게 우리는 인류의 역사는 흘러왔고 지금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고, 그렇다면 막말로 결국 옳고 그름도 없으니, 그리고 옳고 그름이 있다 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그게 옳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건 옳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옳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하며,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그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성립이 어디서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강자는 악한 자요 약자는 선한 자라는 성립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도 참으로 우스운 얘기니, 설령 항상 그런 법칙처럼 강자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이왕이면 약자가 아닌 강자가 되어서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을 차라리 옳고 그름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보다 현명하고, 설령 개번이라 할지라도 악한 것, 여기서 악한 건 아까도 누차 말했지만 악한 게 아니야. 그 기준에서 악하다고 판단할 뿐이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기준으로 악하다고 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강자의 위치에서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만족하게 하는, 모두에게 선이 되는 그런 건 제초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차라리 인간사를 때려치지 않는 한, 인간사에 존속해 있는 한 강자가 돼서 차라리 그 강자의 집단 속에서는 그것이 선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차라리 현명한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은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궤변을 늘어놓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새로운 악한 자, 세상 기준에서 악한 자가 반드시 악한 자는 아니야. 그냥 세상의 현재적 기준으로 악한 자. 나중에 그 기준이 바뀌면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될 수도 있어. 말이 자꾸 많아지는데, 말이 많아지는 건 좋은 게 아닌데, 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 아마 악한 자로 불렸을걸. 그럼 정말 그때 그 기준에서는 악한 자인 거야. 그리고 지금 시대가 흘러서 지금 기준에서는 악한 자가 아니고 거룩한 자여 계시자라고 불리는 것일 뿐이고, 세상을 어떤 식으로든 바꾸려는 자는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그냥 그 시대에 강한 자에게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그 뜻을 펼치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뭐라고 해야 돼, 혁명이라고 안 하고 난동으로 그냥 그치는 거고, 그것이 성공을 하면 혁명이 돼서 선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내가 하는 단어들은 지금 다 세상 기준에서 하는 단어들이니까, 그러니 멋지게 궤변을 내려놓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느적 능변이 있으면서 그들을 선동해서, 내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세상적 기준으로 표현하는 선동을 해서 그 궤변적 정의를 실천을 옮기고 행동을 옮겨서 세상을 바꾸는 자가 결국은 그 시대가 다시 또 바뀌고 끝나기 전까지는 선한 자로 불리면서도 강한 자가 될 것이다. 물론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겠지. 누군가에게서는 변질될 것이고, 세상이 그렇게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냥 종교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꼭 굳이 정치를 안 봐도, 정치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 건데, 그것들이 변질되어 와서 오늘날은 또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으니, 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냥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이렇게 말을 계속해서 쓸데없이 말이 길어지고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위해서야.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해왔어. 세상에는 거짓과 참이 없으며, 아무리 세상에서 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순수를 찾는다 한들, 역시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한 그건 여전히 진리도 순수함도 아닌 뭣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고 지금 산을 오르는 나 대업은 앞으로 어찌 할 것인가? 옳고 그름, 선, 악도, 선악의 기준도 다 허망한 것을 이 한 세상 그냥 조용히 살다가 말 것인가? 아니면 한번 신명나게 세상 한번 뒤집어 볼 것인가? 이미 세상 한번 신나게 뒤집어 보려고 살고 있긴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참으로 험한 것을. 여기 이런 게 있네. 아마 자물쇠로 잠겨 있겠지. 여기 이런 곳이 있었어. 역시 김제는 아주 농경 정리가 잘 돼 있어. 물이 귀한데 저 물들을 다 그 저수지 같은 데서 받아왔나. 산이 다 낮고 어쩌다가 이렇게 지금처럼 산 하나만 크게 있고 그냥 쭉 평야잖아. 궁금하니까 올라가고 싶지 않나. 여기서 뭐 좁아가지고 눕기에는 좀 어려운데. 여기선 라면도 끓여 드시고 그러고. 이형이 모기장, 그걸 뭐라고 하지? 창틀에 그 모기장 그 뭐라고 그래? 그게 있으면 좋을 때 더울 것 같으네. 이게 돌아가면서 공무원이 근무를 하나 보다. 2025년 산불 감시원 편성 내역 있는 거. 그래, 저기다 동그라미를 치는 거. 뭐 알아? 야, 나 대신 올라가서 그 동그라미 좀 쳐줘라. 하룻밤 정도, 아니 하룻밤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하룻밤 묵으면 묵는 것도 꽤 운치가 있겠는데, 밤에는 시원할 거에 높아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몇 킬로가 남았는지 못 봤네. (1.48) 갔다 오면 딱 맞아. 천천히 막 급히 서두를 것도 없어. 아무튼 한번 세상 한번 신명나게 한번 뒤집어 봤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보니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예전엔 잘 안 보였는데 나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자료를 조사하게 되고 찾다 보면 그렇게 연결고리가 생겨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약간 이 주장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튼 어차피 똑똑하고 뭐 안 똑똑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랬잖아. 세상과 어떤 식으로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인간으로서 호흡하고 있는 한 그 어떤 진리를 추구해도 설령 영적인 깨달음으로 뭔가를 해도 그것은 세상 모두에게 공평한 진리도 아니고 참도 아니다. 그렇다고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무엇도 아닌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설령 말이지 정말로 그런 기준조차 없지만 정말 그것이 거짓된 모순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 자체도 없지만 말을 잘하고 진짜 언어적 능변으로 웬만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궤변을 펼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궤변으로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아니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게 바로 개혁이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의 집단이 형성되어야 할 거고 계속해서도 지금 세상 속에서 집단들이 형성되어 집단들이 생겨났고 또 생겨났다가 없어졌고 여전히 같이 그 집단들과 집단들이 경쟁하면서 계속 존재해 가고 있고 그러면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 그런 이것보다 더 막강하게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집단이 생겨나서 결국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느냐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테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뜻을 같이 할 동지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뭐 거창하게 새로운 세상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거창한 게 아니고 결국 그 안에는 항상 역사가 증명해 왔듯이 그 측면에는 종교가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 종교적인 힘을 빌린 거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종교적 접근이 가장 좋은 방편이니까 그렇게 늘 종교는 정치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떼낼 수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거미줄. 그러니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조금 과약한 말로 다 짓밟아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종교들이 얼마나 험한 것이며 부적절한 것이며 우리의 본질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설득을 해서 보다 명확한 우리가 찾는 진리를 아까 말했지만 진리라는 건 없다고 했어. 하지만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하는 우리 안에서는 서로가 동의하는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면서 함께 공동체적 생활을 통해 이 땅에 함께하는 모든 이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하나의 진리처럼 되어서 모두에게 적어도 모두에게는 아니더라도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누구나 불만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거다 이 말이야. 뭐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끼리 우리가 마음에 드는 세상 한번 만들어서 살아보자. 그 힘이 막강해서 어떤 국가적 파워도 어떤 종교적 철학적 정치적 파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을 만들어서 함께 우리가 하고픈 대로 이왕 이 땅에 왔으니
사람의 호흡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한번 같이 살아보자 이 얘기야.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한번 신명나게 좀 살아보자 이 얘기야. 같이. 나랑 함께 신명난 세상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 텐가. 그러기 위해서는 각 모든 분야의 별 지식인과 전문인, 그것에 능숙한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들을 다시 리드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지도자격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건 어떤 종교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암시를 받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난 그걸 떠나서 그냥 나는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살짝 내가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뭔가 창작을 할 때도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이 즉흥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성에서, 이 즉흥이라는 걸 또 따지고 들어가면 예술적, 또 예술적인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다 보면 이 즉흥이라는 것에 대한 참 정의를 내리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뭐 우연성이라고도 하는데, 처음엔 나도 우연성의 그런 것들로 좀 시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우연성이 아닌 약간 그 영빨 받듯이, 신내림 받듯이, 막말로 어떤 영적인 교감을 하듯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완전히 무의 상태에서 뭔가 머리를 번개치듯이 내리를 스치는 그런 거. 그래서 일례로 며칠 후에 있을 로또 번호를 내리스치듯이 본다던가 하는 거. 아무튼 그런 즉흥적인, 그래서 여기서 즉흥은 그런 의미야.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그게 13이라는 숫자고, 나를 포함해서 13, 그러니까 12인의 아까 말한 각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 거기에 능숙한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12인의 함께할 리더자로서의 동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주축으로 나를 포함해서 13인이 연합해서 그 수와의 많은 지식인들과 그런 전문가들,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 능숙자들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적 기반 아래 모두가 함께 한 뜻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세상을 한번 신명나게 만들어 가보자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뭐 거창할 것도 없어. 어떻게 보면 거창하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거창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어요. 원래는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난 생각 못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지.
본래 오늘은 여기 산을 이렇게 등산이지 오늘 산행이라고 하면 그렇고 아주 좋은 길을 걷고 있으니 등산인데 이렇게 등산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 어제 가볍게 좀 산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막상 일어나 보니까 어디를 가볍게 산행을 하지? 그 지금 정상까지 길을 개척하고 있는 그 길을 개척하는 건 좀 그렇고 그거는 이번 주 주말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현충일이라 원래는 본래 없었던 쉬는 날이라 가볍게 좀 산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난번에 저수지 걷다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문득 생각이 나서 거기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궁금한데 해서 올라오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가볍게 등산길로 산행이 아닌 등산을 하고 있다. 하다가 보니까 뭔가 말이 많아졌고 결국은 내 얘기를 하게 됐네. 일단 영상이 상당히 길어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중간에 자꾸 끊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잠깐만 영상이 길어졌어. 일단 끊어서 갈게. 이게 세 번째 촬영 영상이긴 한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이게 뭐가 눌려가지고 끊겨서 이걸 세 번째 영상으로 봐야 될지 일단 끊었다가 간다.